자, 안녕하세요. 오늘 207쪽에 나오는 산신기도 방법 이야기, 산신기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의 산신기도. 조왕과 산신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조왕은 부뚜막신. 부뚜막신. 그래서 집 안에서는 조왕신, 집 밖에서는 산신. 그래서 내호조왕, 외호산신이라고 합니다. 조왕신은 불을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엌신, 어떻게 보면 부엌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데가 부뚜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아궁리라고 하는 거고, 아궁리가 아근이에요. 아근이. 인도의 불의 신 아그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아궁리가 나오는 거고, 불의 발견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강력한 동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희한하게 동물들이 다 불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이런 큰 애들도 불을 무서워해. 그래서 불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고,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생김으로 인해서 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밤을 완전히 쓰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어렸을 때 전기가 제대로 없었었잖아. 그 시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집은 전기가 있었을 거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집 출신들은 한 20, 30대까지도 전기가 없는 집도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전기 늦게 들어오고 이런 시골들 있잖아. 그럼 거기 뭐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흥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할 일도 없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뭘 하면 안 됩니까? 미친 짓입니다. 기름은 다 그 현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호롱불 켜고 싹바느질 한다라고 전설고향에 나오지만 그건 넌센스다. 왜? 싹바느질 품값이 호롱불 기름값을 못 뽑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이에요. 돈을 들이면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노동비는 굉장히 쌌고, 지금은 제일 비싼 게 노동비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든 뭘 하든 제일 사람 손만 대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냐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사죠. 새로 사죠. 이번에 지금 저 서울에 학회 사무실 했던 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회 사무실 쓰다 보니까 거기 막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처치곤란이야. 버리기도 힘들고, 버리면 누가 갖고 가요? 잘 안 갖고 가요. 그러면 새로 사야 되느냐? 어디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공사하려니까 치워달래. 야, 치우기도 참. 치울 데도 없고. 그러면 이삿짐센터에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면 책상을 사죠. 그거 사람 불러가지고 옮기고 보관하고 하면 그게 비용이 얼마 듭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거기 책상 다 사죠. 야, 100만 원이면 이거 몇 개, 이거 왜 못 사? 새 거 사가지고 하지. 그 옆에 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 또 그쪽으로 갖고 가려니까 누가 갖고 갈 거야? 그럼 사람 불러야 돼. 야, 이건 부피가 커서 사람 불러야 돼. 사람만 2명 부르면 택배로 그냥 주문해서 조립하는 게 편하죠. 깨끗하고.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물자가 참 귀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노동력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가 처음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는 휴레패커드 이런 거 프린트 들어왔을 때, 걔네는 뭐 한 2년 정도, 1년이나 2년 쓰다가 제품이 망가지면, 그러면 AS를 해주세요. 이러면 감가상각비를 얼마 깎아내고, 뭐 20만 원짜리 샀어. 그러면 10만 원만 내시고 새 물건으로 줄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새 물건으로 보내주는 거야. 사람을 보내서 수리해 주는 게 아니야. AS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신기했지. 우리는 사람이 와서 고쳐주는데. 근데 그게 미국 방식인 거야. 미국은 땅도 크고 이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뭘 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그냥 그 제품, 신제품 보내주고 그냥 이거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야. 손실비 처리하는 거지.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쓸모 없으니까 다 버려야 되고 그걸 뭐 어디다 놔뒀다가 뭘 어떻게 쓰느냐. 아유, 그 처리를 못해요. 처치곤란이죠.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노동력은 제일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집에서 뭐 도배를 해요. 이러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도배해주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끝이에요. 노동력은 값이 없죠. 짜장면 한 그릇에 퉁! 그러면 퉁이야. 이사하는데,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짜장면 한 그릇에 퉁! 이런, 그런 걸 요즘으로 치면 이제 노동력 착취 뭐 이런 건데, 악덕 기업주 뭐 이런 건데, 그때는 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쌌었기 때문에 뭐 싹바느질해서 기름값을 뽑는다는 뭐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뚜막신이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해지는 이유는 초가집을 쓰고 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꼭 필요한데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잘못하면 집이 홀라당 날아가. 내 집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놈 저놈 집이 다 날아가. 그래서 이렇게 초가집에 불 붙으면 그 뭐 대책 없죠. 그건 소방차가 와도 안 돼요. 숭례문 불났을 때 기와집 불나도 안 되는데 초가집 불나면 순식간에 타지 않을까? 진짜 머리카락에 불 붙듯이 타오를 걸. 불 타오르네 이러면서 막 쫙 타오르는 거지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초가집이 위험한 게 그 초가 건불이 불 붙은 애들이 날아다닌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거기서 또 불 붙고 또 이동하면 거기서 불 붙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탄다니까 이게. 한 사람이 실수해서 마을 전체가 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길을 쓰고 지랄을 해야지. 지랄을 해야지. 군대에서도 가장 빡센 게 화생방 훈련 뭐 이런 거거든요. 화생방 훈련 때도 빡세고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질 때 이런 때 굉장히 빡세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수류탄 던져야 되는데 꼭 떨어뜨리는 놈 있어요. 있어. 왜 떨어뜨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던지라면 저기다 던지면 되지. 꼭 앞에다 던지는 놈 있고 이렇게 또 떨어뜨려요 여기다. 그러면 교관이 C값을 해가지고 그거 던져갖고 던지고.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수류탄을 여러분들 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는 뭐 수류탄 터지면 앞으로 샥 뛰고 막 웃기고 있네 그 정도급 아니다. 그거 사람 몰라. 옛날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류탄 같은 게 터지면 그 위에 뭐 이렇게 지휘관이 희생을 하면서 몸으로 덮고 아마 갈기갈기 찢기고 뚫고 나올 걸. 제가 본 수류탄의 위력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에서는 진짜 개쩌리가 수류탄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안 그래. 엄청난. 그리고 지뢰도 그거 다 구라거든. 지뢰 이렇게 뭐 하면 딱 밟으면 딱 했다가 발을 띄면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진짜 옛날에 있었을 법한 정도의 이야기고 그런 원시적 지뢰가 어딨어. 밟으면 끝이에요. 밟으면 끝이에요. 뭐 띄면 작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진짜 어느 시기에 옛날에 잠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화 보면 맨날 그래가지고 뭐 칼로다가 이렇게 딱 뭘 덮어놓고 발 띄고 뭐 생쇼를 하고 뭐 각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확 그렇게 자빠지면 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안 만들어요, 절대. 예. 그래서 그런 정신교육 시키듯이,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한두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듯이 불 관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은 필요하고, 불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서 불이 필요하잖아요. 취사와 난방. 취사와 난방. 이 두 가지로 필요한데, 이게 또 막상 좀 잘못 관리하면 너무 커져도 문제, 그 다음에 꺼져도 문제. 성냥의 발견이 진짜 위대한 거라니까요. 성냥이 있기 전까지 불을 함부로 못 꺼,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불을 꺼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끄면 키기가 어렵지. 키기가 어렵지. 예. 그래서 몰라, 예전에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니까 불 피우는 게 진짜 어렵더만. 내가 그거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진짜 어려워. 추성훈 같이 그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도 그 비벼가지고 불 못 피던데. 몇 시간을 비벼도 이게 불이 안 나던데. 책에는 이렇게 비비면 뭐 나온다는 동 활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불 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다 실패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데 보면 베어 그릴스 이런 사람들은 그 야생에서 그렇게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은 금방 또 피우대. 뭐 거의 마법사처럼 뭐 불을 피워. 그래서 아무튼 쉽지가 않아. 일반인이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성냥이라는 건 대단한 거고, 그전에는 불을 함부로 못 껐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신성화시키는 거죠. 이게 위험하고 뭐 이러니까 자꾸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부로 불을 빌려주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면 이제 욕 태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불씨 꺼트려, 조선시대 때 불씨 꺼트려서 그 며느리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짝꿍하고 이 줄 거가지고 넘어가면 지랄을 했었던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꺼먹으면 빌려오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불에 대한 숭배, 불만 숭배한 게 아니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불하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쌀 숭배가 있어요. 우리는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왜 위험하다 그랬지? 빠져 죽어요. 왜 빠진다라고, 왜 빠지냐면 가스가 차 있어서 그래요. 가스가 차서. 그래서 잘못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오거나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장실에 빠지면 소리 지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늪 위로 가스층이 있어서 그걸 한두 번만 딱 들이시면 사람이 혼절이에요. 뭐 강호동도 안 됩니다, 이거. 재래식 화장실은. 그래서 그건 뭐 방법 없어. 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재도 이런데 이제 불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등 같은 게 이제 다 이게 여기서 가스가 유독 가스들이 나오거든. 저런 플라스틱 같은 데서. 그러면 그거 한 두 번만 맡으면 추성훈도 고꾸라진다. 그래서 연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아서 그래서 그걸 코를 이렇게 뭐 물수건으로 가리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잘 알잖아. 왠지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 제가 방화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화재 이런 거 대피 뭐 이런 거 기본 다 숙지하고 있죠. 우리 시험 봤으니까 방화관리자예요. 네, 국가 자격 유일하게 방화관리자. 민간 자격 학예사 자격증 그거는 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거예요. 학예사 자격증. 꼴랑 2개 있네. 남들은 막 자격증 많은 사람 한 10개씩 있고 이러는데 우리 꼴랑 2개. 운전면허증도 없고요. 운전면허증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누가 차 사줄지 모르니까
있는 척하고 이렇게 계속 좀 준비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셋이 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네가 곡물 숭배가 있는 데는 언제나 주식을 숭배하는 거는 똑같아요. 부족할 때,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식량이 많은 데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도 같이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는 쌀에다가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이런 용도로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 꽃 대신에 꽃잎 이렇게 뿌려주듯이 쌀로도 뿌리고 막 이러거든요. 저것들이 미쳤나 싶죠. 왜? 걔네는 남으니까. 남으니까. 우리는 쌀에는 뭐 88번의 정성이 있다는 둥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지금도 현재도 남아 있는 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반찬은 남겨도 밥은 남기면 안 된다. 한국 문화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가장 한국 사람들이 하는 미친 짓 중에 하나 다 해봅니다. 저도 계속 그러고 살아요. 밥이 많으면 괜히 밥뚜껑에다 그걸 덜어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먹다가 남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그 잔반으로 처리돼서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지. 그 밥뚜껑에 남기면 주인이 재활용하겠어? 주인이 먹나? 그거 뭐 잘못해서 조금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진 찍히면 식당 날라갈걸? 영업전지 뭐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맞을걸? 아니 맞잖아. 전에 음식물 재활용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재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도 그게 영업정지 먹더라고요. 뭐냐면 고추나 상추 같은 게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물로다가 헹궈가지고 다시 냈어. 근데 그게 재활용으로 걸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그게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손이 다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거 물로 씻으면 비슷한 거 아니요? 내가 꼰대라서 그런가? 내가 잘못된 건가? 좀 지지 좀 해줘. 오래 본 마당에. 나 외롭잖아. 그게 판단의 기준 나름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절약할 거냐? 일반 집 같으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자기 식구들이 먹던 음식이니까 그걸 뭐 그렇지 않아요? 실컷 김치 먹다가 뒤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뒤집어 다시 하고 밑에 거 이렇게 꼭 밑에 이렇게 빼먹는 놈이 있는데 빼먹은 거 뒤집은 거 먹지. 뒤집은 거 빼먹지. 바보. 그렇게 해서 전체를 뒤집지 말고 반쯤만 이렇게 뒤집으면 걔가 빼먹는 애가 그 맨 위에 있는 거 마른 거 이렇게 다시 먹는다니까. 그게 이제 밑장빼기지, 밑장빼기.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건 판단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런 게 걸려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걸 재활용으로 그렇게.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게 이 동네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밥은 남기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밥은 깨끗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하고 내 밥그릇 안에 있는 건 깨끗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밥뚜껑에다가 밥을 덜어놓고 결국 버리죠. 먹다가 남기나 버리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반찬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해. 식당에서 반찬이 남았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남겼어. 그러면 복달아나게. 근데 밥이 반찬보다 비싸냐? 라고 생각하면 딱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밥이 단가가 제일 싼 음식 중에 하나일걸? 그렇지 않을까? 근데 왜 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냐? 그게 어떻게 보면 쌀 숭배 현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노젓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집 앞에 집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있고 그 달집 태우기 할 때도 내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쌀단지 같은 거를 집안 높은 데다가 모셔놓고 그걸 세존단지라 그래. 세존단지. 세존. 부처님 단지야. 그러니까 불교랑 무속이 섞인 거예요. 세존단지.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그 쌀을 모셔놓은 그 항아리가 그 집의 메인 신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뭐 성주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삼강체제가 쌀 관련된 거하고 쌀, 그 다음에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 빈도수가 높은 거는 당연히 목조 건축이나 안 그러면 초가집을 살 때는 불이죠. 이건 대책 안 서죠. 한번 시작되면 경기 끝이에요. 소탈하게 웃어줘야지. 불 끄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요. 저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조항신. 조항신. 그리고 조항신한테 그게 이제 불의 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뚜막과 관련해서 불의 신. 불의 신이 메인이에요. 그게 이제 부뚜막 신이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항신을 잘 모시면 집안에 의식이 풍족하대. 의식이 풍족하고, 절에서는 이게 좀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절에서는 조항신을 잘 모시면 행자가 들어온다. 뭐 이런 또 썰이. 그거는 아마 행자들이 노동 강도가 있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몇 명이 더 들어오면 편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조항신한테 이렇게 약간 기원하는 행자들의 영역이 부엌 쪽이거든요. 공양간 쪽.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항신 그 예불에 보면 여기 그런 거 썼는지 모르겠다. 조식취모 담실역사 이렇게 조항신 좌우 고처가 조식취모하고 담실역사예요. 조식취모는 주모야. 주모.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담실역사는 땔감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목. 조항신의 투톱 체제. 한 명은 공양주보살님, 한 명은 부목. 이렇게. 되게 재밌어. 그거 보고 있으면. 월정사는 거기다가 또 나무를 이렇게 나무 짝대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거를 거꾸로 놓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나무가 이게 위고 이게 아래면 이렇게 놔야 되는데 여기 안 놓고 이렇게 놔. 그럼 뭐가 들어온대. 뭐 좋은 게 들어온대. 그 되게 재밌는 문화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유는 뭐냐면 이걸 뒤집으면 이게 원래 올바른 건데 이걸 뒤집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위아래 기운이 바뀌면서 서로 원래는 위에 있고 원래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기운이 찢어진대. 근데 이걸 뒤집으면 위에 있는 거는 내려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위에가 밑에가 되니까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쪽으로 올라간 놈은 내려오려고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이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주역으로 말하면 지천태케라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내려가려고 하고 하늘은 올라가려고 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으면 제일 안 좋은 쾌입니다. 천지비라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서로 지팔지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주역점을 딱 봤는데 천지비가 나온다. 그러면 이혼입니까? 이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신성인 어맹난처럼 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살면 돼. 서로 간섭하느냐? 아니요. 완전히 갈라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간이 갈라졌을 때 싸우는 거요. 그래 내가 SK나 저런 데는 나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한다고 저걸 굳이 이혼을 하다가 1조 3천억 배상이 나오고 모르겠다. 내가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끊는 게 좋으냐?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 내가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법인카드나 열심히 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뭐 한다고 그거를 꼭 도장까지,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도장까지 찍어서 뭘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 그냥 내 생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처럼 그렇게 하든지. 이혼하면서 마누라에게 50조를 줬잖아. 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원래 벗겨진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 야, 진짜 신기하지. 야, 50조를 주고 폭탄을 제거할 것이냐? 그냥 폭탄을 옆에 안 터지게 냅두면 좀 떨어뜨려 놓으면 되나? 나 같으면 제거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다 뜻대로 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폭탄도 있고 지뢰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너무 다 순탄하면 안 돼. 그래서 보왕산매론에 나오잖아. 너무 다 뜻대로 되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했다. 심한 병고 걸리면 약 없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인생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건 모르겠다. 살 맞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살합니까? 살은 에너지가 뭉쳤다가, 이게 동아시아의 기론을 이해해야 돼. 사실은 기차학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사실은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귀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부에는 귀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귀신도 똑같아요. 동아시아는 산 사람과 귀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좀 성그러지면 귀신, 그러니까 물이면 사람, 수증기면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죽어도 연결점이 있는 거야. 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걸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기로서 좀 조밀하냐? 우리 같은 인간은 좀 조밀한 거고, 얘는 지금 약간 상태가 흐트러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놈이야. 결정 자체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기가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게 되는 거고, 좀 성글게 뭉쳐 있으면 제리같이 되는 거.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나 몰라. 나 몰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좀 더 흐트러지면 기운이 돼서 아지랑이 같이 되는 거예요. 더 흐트러지면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밥을 주면 그쪽에 에너지가 일부는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 층위가 완전히 달라서 죽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요. 아니,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 그렇게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면 제사에서 밥 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추모가 중요해. 그런데 실제로 제사에서는 메인이 밥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일부는 공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기운이 조밀하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론. 이런 거는 좀 재밌지.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러면 어깨 뭉치듯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아침에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놓고 한 일주일 가. 그러면 이제 일본 파스를 찾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재밌는데, 왜 그렇게 일본 파스의 환장 좀 더 나은가?
그리고 이게 동전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일본 파스를 찾아. 그러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하고 가기만 하면 이러면 약국을 가요. 무슨 약을 못 먹어서 환장을 했나. 하고 사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아니 나도 해당되는 것 같아. 안약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소화제 있어. 오타이산인가 뭐 소화제. 예? 아니야. 가베진 안 사. 가베진 안 사. 일본 가봐. 다 사는 몇 개 품목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파스야. 나는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안약. 그렇다고 내가 샀냐? 여기까지 안약 직구를 몇 번 샀구나. 안약. 그 다음에 저는 파스를 잘 안 써요 원래. 그러면 어디 결리거나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 돼. 그냥 참어.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네가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굶어. 소화할 게 없는데 지가 어쩔 거야.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거는 용각산. 용각산 내가 일본 가서 사본 적은 없고 사람들이 잘 줘요. 용각산 목에 좋아서 먹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목에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용각산 맛을 좋아합니다. 용각산 맛을 좋아합니다. 그 용각산 맛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해소기침 같은 맛이에요. 약간. 그런데 저는 그 맛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게 인삼맛하고 용각산 맛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용각산이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주변 사람들이 용각산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 있어요. 액티넘.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 액티넘. 왜 좋아할까요? 제일 작아. 제일 작아. 아유, 나 영양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그 일체유심조인데 목에 걸린 건 없을 거야. 물을 먹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걸렸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렇게 느낌이 좀 계속 하루 종일 가. 그리고 목에서 뭔가 냄새가 올라오는 약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건데도 그런 때가 있어. 그래 막 요즘은 영양제 뭐 이따시만한 거 무슨 야 먹다 죽겠다. 뭐 희한한 거 있어. 이렇게 뭐 봉다리 안에 들어가지고 그런 게 한 서너 개씩 들어 있어. 근데 제가 그거를 한꺼번에 잘 못 넘겨요. 그러면 나중에 영양제 먹다가 물배 터져가지고. 액티넘 진짜 콩알만 합니다. 그 굉장히 작아.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일본에 가면 진짜 희한한 거는 약국이 더럽게 많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일본에 물건 파는데 이렇게 가보면 약국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다니까? 도대체 왜 쟤네는 저렇게 약국이 많지? 다 노인네들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니 이해가 잘 안 돼. 우리나라도 약국은 있지만 그렇게 막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번화가에 기념품 파는데 약국이 있다니까. 대형 약국들이. 잘은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 그 일본 파스 되게 좋아합니다. 저한테도 자꾸 일본 파스 얘기하는 사람, 우리 파스 잘 안 씁니다. 내가 등 아파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 전에 월정사에서 등 아파가지고 파스를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맞다 뜨끔했다. 일어나다가 뭐 뜨끔했는지 뭐라고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 등짝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등이 어떻게 아프냐?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프지. 등은 제대로 된 신경이 없는데, 신경은 있지만 이렇게 막 아픈 그게 아닌데 어떻게 등이 아프냐? 나이 먹으니까 그게 등이 아프더라. 등짝이 아프다. 그 표현이 그거 이해하세요? 그거 되게 짜증나게 아파요. 그거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렵다. 등짝에 파스 붙이기, 혼자서 등짝에 파스 붙이기 진짜 어렵거든.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요가 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파스가 말리죠. 파스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오징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워서 그걸 또 이제 탁 뜯으려고 하지만 더 붙어요. 쥐 끈끈이 같이 이제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한 장을 던져버리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던지고 또 다음 걸 시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놓고 눕는 거랬어. 야, 그 자리에 못 눕는다. 그리고 예전 파스랑 달라서 요즘 파스가 작아요. 옛날 파스는 손바닥만 했거든. 그래서 조금 핀트가 빗나가도 반은 맞춰. 근데 요즘은 이 손바닥 반만 해, 파스가. 그래가지고 그걸 붙이면 이게 그러다가 보면 한 통을 다 써. 이게 인생인가 싶지. 참. 그래서 내가 효자손처럼 파스 붙이는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근데 생각보다는 잘 안 아파 제가. 다행인 거는 뭐 잘 안 아파. 그래서 아무튼 일본 파스 되게 좋아해. 좋아해. 근데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조항신과 관련해서 그 살을 맞는다는 게 마치 그 담 걸리고 뭐 이렇게 뜨끔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일종의 살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오랫동안 이게 기론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살이라고 하는 문화도. 그러니까 기가 어디에 이렇게 응축되는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건드려.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게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풍선이야. 풍선을 누군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풍선이 터지면서 확 어디로 날아가거든?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날아갈지는 몰라. 근데 그걸 터트린 놈한테 가느냐? 꼭 그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주변에 있으면 맞는 거야. 누군가가. 아무도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맞아도 또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이 있는 사람은 데미지가 안 박힙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는데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감기나 뭐 이런 거 코로나 퍼졌을 때도 안 걸리는 놈은 안 걸려요. 짱 박혀서 그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짱 박혀 있었던 사람도 걸리고 싸돌아 댕길 거 다 댕겼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노출된 게 아닌 게 아니고 노출은 됐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는 언간하게 선방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는 거야. 완전 면역은 아닐 거고 아주 센 것만 정통으로 안 맞으면. 그래서 살을 맞아도 그렇게 풍선을 딱 터뜨리면 팍 튀듯이 어딘가로 주변 사람한테 튀는데 자기가 면역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겨내. 그리고 맞아도 데미지가 덜 박히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 때도 똑같았잖아.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유증 남은 사람들이 있어. 뭐 폐가 좀 안 좋아요. 뭐 후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거지. 내가 제일 웃겼던 거는 예방주사 맞고 한 15일씩 아픈 사람. 야, 그냥 코로나 걸리는 게 빨라. 있었어.
코로나 그 예방 접종 맞고 사람이 뻗어버려. 그럴 바에는 그냥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한 일주일 안에 돌아오던데 너는 15일 동안 힘을 못 써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마 진짜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일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예방 접종을 받아도 그런가 만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나 맞다 코로나 걸렸었지. 코로나 걸렸을 때 아무 큰 문제 없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사람마다 좀씩 다른 거죠. 그건 뭐 독감이 유행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운이 오랫동안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기운을 건드렸을 때 그게 랜덤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터질 수도 있어. 안 터질 수도 있어. 안 터지고 그냥 풍선이 팡 터지는 게 아니고 바람 빠지듯이 슉 하면서 그냥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문제를 만들지 않아. 터지면서 팍 부딪히면 문제를 만들어. 그게 어느 때 만드냐면 오랫동안 안 건드렸던 땅을 팔 때. 그럼 그 땅 자체가 늘상 그러냐? 그게 아니고 기운이 뭉치는 땅이 있어. 거기를 팔 때.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그것도 모든 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집 고치고 뭐 사람이 죽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약간 너무 사람이 야리해 보이는데, 또 2부에서는 또 귀신 얘기 또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사람, 좀 그렇긴 한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이제 대장군사를 뭐 범했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상가집 같은 데 가면 그 우울한 기운, 그게 뭉쳐가지고 터질 때가 있어. 요즘은 뭐 그렇게 우울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면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느낌을 잘 안 받아. 그러면서 잘 안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젊은 애가 사고로 갔어. 그럼 진짜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게 울지. 그러면 사람이 또 감정이라는 게 동화되거든. 그리고 그게 느껴지잖아. 진짜 생떼 같은 아들이 갔어. 그리고 요즘은 또 이게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 타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아니 그렇잖아. 그럼 그 분위기가 이렇게 꾸리꾸리한, 약간 꿀꿀한 분위기가 이렇게 쫙 깔리잖아. 그게 뭉치면 그런 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상문살.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님 말로는 내가 상문살을 맞췄었다. 뭐 이런. 몰라,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울음이 안 그쳤대. 초상집에 한번 잘못 갔다 왔는데 애가 울음이 안 그쳐서 죽을 뻔했대. 울음을 계속 울면 사람이 그렇게 기가 넘어가요. 뭐 그랬었다대. 나 기억은 없어. 저는 기억은 없는데 뭐 그랬대. 근데 이런 식으로 살 맞고 이랬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살을 맞으면 몸이 어딘가 이상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살이 내가 초상집에 가서 살을 맞은 게 아니고 그 살을 마저 갖고 온 거예요. 어른이 마저 갖고 온 거고, 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권적 이야기예요.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살은 부정한 것을 못 넘어가. 부정한 것과 아주 밝은 것을 못 넘어가.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이런 걸 못 넘어가. 그래서 더러운 걸로 극복하는 경우가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화장실을 가면 안 돼.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서 이미 작동되는 거다. 그러니까 상가집에 간다거나 뭐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신도님들한테도 화장실에 들렸다 가라라고 하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중간에 공공장소, 휴게소나 뭐 이런 데서 화장실에 들렸다 가라 이렇게. 화장실에 들리면 부정한 것 때문에 요 살이 약간 예민해요. 그래서 부정하면 덜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예전에 그 삼국지 소설에 보면 장각이 황건적의 난 일으켰을 때 장각이 도수를 부리거든.
그러면 그 군웅들이 뭘 하냐면 오줌 같은 걸 뿌려. 그리고 예전에 누가 귀신 씌었다 이러면 오줌을 뿌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 그런 거 봤어요? 오줌 뿌리는 거 봤어? 오줌 뿌리거나 아니면 빤스를 뒤집어 씌우면 귀신 씌운 사람에게 빤스를 그것도 여자 빤스여야 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 이런 얘기 몰라? 처음 들어봤어? 여자는 남자보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생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빤스를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귀신은 약간 좀 귀신이기 때문에 약간 깨끗해서 그러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나만 봤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내가 부잣집 막내 아들 그거야.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야. 내가 두 번째 생을 살기 때문에 옛날 거 한번 봤고 여러분 내가 요만할 때 봤었잖아. 그때 나 같은 사람 못 봤어? 민 사람? 본 거 같지? 그봐 이제는 나이가 오래돼서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 거야. 지금 봤어. 보긴 뭘 봐. 어디다 구라쳐? 근데 이거 진짜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 씌인 사람 거울 이런 거 보여주면 거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깨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그 본 모습을 보인다. 뭐 이래서 귀신은 거울에 안 찍힌다, 안 비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변신한 놈은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변신한 게 풀려서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거울에 대한 신성성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는 빛이 있고 어떤 맑음이 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태극패라는 게 있거든요. 태극경, 태극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8쾌가 있고, 그러니까 건태이진 송강강곤 이렇게 해서 8쾌가 있고 중간에 태극경이라 그래서 태극 자리에 거울이 있어. 그걸 이렇게 쫙 비치면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야. 저번에 모모보살님 아들 그 생일 때 내가 그 태극경을 선물로 줬는데 그 집에 갖다 놓으면 다 괜찮거든. 딱 이렇게 그 좀 오래된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잘 구해요 어디서. 내 주변에 귀신이 없어서 아유 내가 너무 심심해요. 그런 놈도 좀 있고 별난 놈도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귀신이 이런 거 나병 특집도 아니고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되는 겁니다. 귀신이 소리 내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 발자국 소리 같은 거 나. 터에 따라서는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귀신을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능력 없습니다. 단 만지거나 부를 수는 있어. 그거 만지는 건 여러분도 시켜 체험해 줄 수 있어. 만지고 싶으면 그런 건 가능해.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숲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 귀신 말고 정령 이런 애들. 귀신은 약간 차거든, 애가. 그건 아니 만져보면 이 느낌이 좀 있어요. 몰랑몰랑한 느낌들이 좀 있어. 그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귀신 체험. 참고로 얘기하면 귀신도 시겁한다. 누가 더듬어 봐. 가만히 있는데, 더듬, 이거 뭐예요, 씨. 근데 이게 다 기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걔는 미세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저기압 같이 이렇게 좀 우물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몰라,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그렇게 이게 다 기론과 관련되는 거고 그 살을 풀 때 그런 살을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안 그러면 집 밖에서 소금을 맞아야 돼.
소금 뿌리라고, 소금은 빛이거든요. 빛,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 밝음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걸로 털어낼 수 있고 불이나 밝은 걸로 털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금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집 안 사람이 해줘야 돼. 그런데 그걸 셀프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셀프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가 지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갖다가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뿌린대. 야, 그거 작동한다. 이미 경기 시작됐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사리치 집안으로 들어가면 지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족 중에서 취약한 사람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안 울고 뭐 울음을 안 거치고 어쩌고 살을 맞아서 안 거친 게 아니고 뭘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살이 집안에서 작동하거나 안 그러면 몸에서 작동할 때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곳이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뭐 불공을 하거나 뭘 이렇게 작법 같은 걸 했을 때 대부분 그게 다 부엌에서 해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뭉쳤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흐트러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딱 땅땅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내가 요즘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땅땅해. 그러면 계속 주물러주면 이게 풀리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식으로 그걸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집안에서 작동할 때는 대부분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마루는 신성한 거고, 마루는 신성한 공간이고 부엌은 삶과 밀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엌과 관련된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항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호조항 외호산신이라고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이렇게 신중천에 보면 내호조항, 집 안에서는 조항신이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산신이 보호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조항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더라. 지금은 인덕션이 생기면서 그게 사라졌지. 조항신 죽었지. 인덕션에 밀려가지고. 뭐 과열을 시켜서 불을 내야 되는데 지가 자동으로 꺼지지. 조항신이 뭔가 좀 이렇게 조화를 부리려고 해도 알아서 다 되니까 조항신 뻘쭘하지. 그럼 화장실 측간신은 어떻게 되느냐? 걔도 끝났죠. 측간신 나타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물 내리면 양변기 물 내리면 애가 하면서 간다니까. 나와서 뭐라고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미리 나와 있었다. 그럼 비대 누르면 또 그렇게 가는 거고, 쌀은 이제 쌀 이제 뭐 이런 게 또 작동을 해야 그게 뭐 성주신 이런 것도 될 건데 쌀은 지금 잘 안 먹죠. 잘 안 먹죠. 그리고 쌀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쿠쿠가 한마디 해주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지 같지? 그래서 이 삼신이 다 지금은 쇠퇴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화. 그런데 이 공간들이 원래는 생활 공간 안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다 공간이 분리돼 있었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생활의 혁명이에요. 만약에 그 부분을 해결 못했으면 아파트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니까. 화장실 1층에 있어요. 에라이 저녁에 한번 싸러 내려가면 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싸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수제식 화장실이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엌도 예전에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연결 공간으로 이렇게. 마루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쌀은 안 먹죠. 안 먹죠. 주식인데 쌀 잘 안 먹죠. 그래서 그 보면 예전에는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뭐 쌀을 뭐 한 달에 뭐 한 가마를 먹는다는 둥, 뭐 도시락 하루에 3개씩 양은 도시락 이런 걸 막 싸야 되고 그걸 한 놈당 3개씩 싸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여럿인 집은 막 도시락을 한 6, 7개씩 싸거든.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쌀이 쭉쭉쭉 굴죠. 그래서 쌀값을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절에서 쌀 주면 되게 좋아해. 저 같은 경우는 제 포교당에서는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쌀이 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맞이 올리고 나면 쌀이 남고 올리고 나면 남고 그리고 이런 데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한 포교당들은 밥을 해서 안 올려요. 그냥 생쌀을 올립니다. 아니, 밥을 하면 누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밥을 누가 할 거야? 공양주가 없는데. 물론 뭐 쿠쿠가 공양주지. 쿠쿠가 공양주인데 그래서 생쌀을 올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PT병 같은 데다 이렇게 버놔요. 벌레 생기니까 PT병에다 붙여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2리터짜리 PT병에 쌀이 하나씩 차는 거죠. 그거 주면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쌀을 너무 20kg 이런 거 사면 진짜 막 처치곤란이지. 그리고 쌀벌레 그 날라다니잖아. 그 나방, 쌀나방 애들 이렇게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 피곤하잖아. 근데 그 PT병에 채워가지고 주면 다들 되게 좋아하던데. 그리고 그거면 한 달 먹는데. 노인 양반 둘이 살면 그걸로 한 달을 먹는데. 그러니까 시절이 그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절에서 쌀이 부족해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쌀을 주죠. 참 시절이 바뀌었어, 시절이. 그래서 그게 이제 조항신과 관련된 지금은 이제 권위가 떨어져서 조항신에 대한 게 별로 없고 단지 절에서는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고 거기 이제 불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항신과 관련된 신앙들이 절에서는 상당히 일반 민가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조항단도 있고 큰 절에는 가보면 다 마찬가지. 조항단도 있고 조항탱화도 있고 조항예불도 합니다. 근데 예불은 대부분 행자들이에요. 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조항 대신 담시력사, 조식추모, 조식추모, 담시력사 이렇게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난 예불까지는 안 했구나. 그냥 심심해서 외우고 있구나. 제가 정각에 예불한 것도 있고 예불을 안 한 정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사찰에는 좀 남아 있고 일반 민가는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직도 그 부엌이 집안에서 리더예요, 대장이에요. 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방위가 뭐 3, 4일방에 걸렸어요. 대장군에 걸렸어요. 뭐 그럼 뭘 좀 이렇게 뭐 비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스레인지 밑에 붙이세요. 그러면 이미 다 매립형으로 인덕션 매립형이어서 밑에가 없어요. 이러면 그 밑에 싱크대 밑에 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쪽에도 뭐가 없어요. 요즘 또 그렇게 나오대. 그러면 후드 위에다가 이렇게 아무튼 그 불 쪽에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작동을 누릅니다. 작동을 눌러. 그리고 정불안하면 삼각 패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꾸 너무 좀 야리해 보이잖아 사람이. 나 배운 사람인데 너무 무속적이잖아. 동쪽으로 가면 대장군이 걸려. 근데 내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냐면 북쪽으로 가서 하루를 자. 그리고 그때는 뭘 핵심이냐면 솥단지를 갖고 가야 돼. 쿠쿠를 갖고 가야 돼. 쿠쿠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쿠쿠가 메인이다. 메인이다. 그래서 쿠쿠를 갖고 가서 북쪽으로 먼저 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동남쪽이 되겠지? 그럼 방위가 달라져. 물타기지, 물타기. 물타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 이런 방식도 씁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면 끝나. 이런 거는 불을 건너거나 물을 건너거나 이러면 끝나. 그래서 물을 건너면 그러니까는 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거나 이러면 거의 단절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연결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유교보다 더 빨리 생긴 문화거든. 동아시아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문화예요. 저는 단지 그거를 이러이러한 방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봤을 수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거를 저한테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맞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화권적인 거는 사이비 과학이에요. 과학 언뜻 보면 한참 들으면 설득력이 좀 있긴 한데 그게 과학처럼 딱 맞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안 맞으면 오래 안 내려간다. 사람이 한두 번 속지 수천 년을 속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화이자나 이때 코로나 때 그런 백신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래도 그 백신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한 7, 8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몰라. 저 잘 몰라.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한 5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든 거 저 물백신 아니요? 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과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달에 가는 몇 나라 없다. 달에 가는 몇 나라가 다 이 나라야. 그래서 상층 부분은 다 과학이 발전해 있어. 그래서 걔네도 물백신이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로 뭐 화이자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질 뿐이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냥 좀 동의해.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동의해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화권적인 에너지.